홍준표는 지금 대선을 노리고 있는데 네. 이걸로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더 저는 안 다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홍준표는 명태균과 만난 적도 없고 명태균에게 그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 이 입장은 일관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홍준표가 2021년 국민의힘에 복당하는 과정에서 예. 복당의 명분으로 삼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복당을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이 너무 안 시켜주니까 어떻게 해서든 복당하고 싶은 거야. 네. 홍준표는. 그래서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된다 저렇게 해도 안 된다 하니까 그 명분으로 그냥 쐐기를 박아버리자 뭔데요? 하는 마음으로 들이댔던 게 뭐냐? 어. 여론조사 결과였어요. 네. 여론조사 결과. 네. 그래서 홍준표가 이 여론조사 결과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홍준표의 유튜브 채널에 네. 쫙 올려버립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 바로 공개합니다. 국민 여론에 힘입어 돌아가고자 합니다라면서 여론조사를 올렸는데요. 국민 47%, 국힘 당원은 65%가 복당을 찬성한다는 내용인데 이 여론조사 어디서 했나 봤더니 네. 익숙합니다.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의뢰, 명태균 냄새. PNR에서 조사. 그래서 이 여론조사는 5월 8일에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봤더니 여론조사가 진행된 5월 8일에 미래한국연구소에 일한 강혜경 씨 계좌로 450이 입금이 됩니다. 돈이. 이거 됐어. 자, 그러면 이 돈을 누가 넣었냐? 누가 넣었어? 봤더니 홍준표 아들의 친구 그리고 홍준표 선거 캠프에서 정말 열심히 일한 최모 씨. 최모 씨 나오네. 최모 씨가 또 그 와중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금을 해요. 딱 떨어지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 최모 씨가 MBC 이 취재한테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똑 떨어져. 내가 그냥 자료가 필요해가지고 여론조사 의뢰한 건데요. 홍준표는 몰랐는데요. 아니 됐고요. 홍준표가 활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됐고요. 홍준표가 활용했잖아. 활용했잖아요. 홍준표가 가장 원했던 자료. 그렇지. 아주 발을 동동 굴렸단 말이야. 그렇죠. 나 복당해야 되는데. 근데 마지막 회심의 카드로 네. 이거 이용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복당된 날 홍준표의 아들이 명태균에게 아버지가 고맙다고 전해달래요. 네. 문자 보냈잖아. 그러면 끝 아닌가? 똑똑똑똑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아니 뭐 볼게 반장님 이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끝났죠. 예. 깍대기가 벗겨졌죠. 그렇습니다. 네. 홍준표는 깍대기가 벗겨졌죠. 벗겨졌지. 그렇게 도도한 척 그렇죠. 그리고 상대를 무시하고 이랬는데 명태균에게 어마어마한 도움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만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벌써 경남도지사 때부터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고 네. 명태균은 이 분야에 아주 능했던 사람인 거죠. 네.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제안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명태균의 그 명성에 의해서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아니라고 했는데 명태균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조사하고 PNR이 조사한 건데 딱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런데 어떻게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무시를 맞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까? 참 겁도 명태균 없어. 씨 부인을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가 네. 있습니까? 네.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성부터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도 오고 갔네요. 네. 여론조사 대납이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비용을 아들 친구를 통해서 비용을 이제 낸 건데 네.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대구시장의 서울 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김영선 사례처럼 대가성으로 자리를 받았을 개연성도 여전히 조사 대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그동안 뭐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뭐 만나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느냐 여론 조작을 하느냐 이런 주장을 했지만 명태균 씨가 그런 발언이 나올 때마다 차곡차곡 쌓아놓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사진을 하나씩 공개를 하고 관련된 자료를 내놓고 있는데 유사한 자료에 대해서는 강혜경 씨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같이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경남도지사를 할까 어디로 출마를 할까 이런 후보지를 탐색하는 과정에서부터 홍준표 시장과 명태균 씨가 함께 일을 했었다라는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 홍준표 시장은 정말 그치죠. 오도 가도 못할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를 명태균 씨 측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2021년도거든요. 5월 달인데 2021년도 1월부터 5월까지가 명태균의 1기 도약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선 공천 2022년도가 이제 전성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체기로 가거든요. 네. 근데 이 도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범여권에 친명 정치인이 있습니다. 오준석이라고.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의 합성어인데 오준석이에요. 유권주자들. 오준석이야. 근데 오준석의 이 수법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윤성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대납을 합니다. 누군가가 내요. 왜냐면 돈이 있어야 뭘 하니까. 맞습니다. 기름이 있어야 차가 갑니다. 예. 두 번째로 조작을 합니다. 조작합니다. 조작 방법도 다양합니다. 네. 어쩔 땐 불러요. 숫자를 부르고 그렇습니다. 완전 어쩔 땐 조작. 부풀리기도 하고 네. 그리고 마지막이 거래입니다. 그 거래는 누군가 대납을 하고 뭐 오세훈 시장으로 치면 공생학교 사람들 뭐 서울시 지금 산하 기관에 가 있죠. 가 있잖아요.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받아보고 또 그다음에 김영선 공천권을 허락해주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거래가 좀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준석이라고 하는 이 친명태균 정치인들의 아주 동일한 좀 수법인데 여기에 홍준표 시장이 걸려 있는 게 저 5월 8일자고요. 저기서부터 일주일 뒤에 5월 15일에 이준석 의원도 공표조사 미리 받아본 정황이 지금 나오거든요. 네. 그게 그 유명한 피자 시켜놓고 딱 기다려 그 영상입니다. 머니투데이 PNR 미래한국연구소 똑같습니다. 그때 이제 이준석은 당 대표를 노리고 있을 네, 때거든요. 그렇죠. 네. 다 연결됩니다. 네. 오준석 다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2021년 그 재보궐선거부터 시작해서 진행된 모든 선거에 사실상 명태균 씨가 관여하거나 개입하거나 자문을 해주거나 컨설팅을 해주거나 너무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관계된 전현직 정치인들이 140명이라는 것이고 오늘 노컷뉴스 단독에 따르면 죽일 명단이 30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련된 자료는 아마 50만 건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순차적으로 다 나오기 시작하면 네. 국민의힘은 상당히 온전치 못할 것이다라는 예.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 그리고 명태균이 그 노컷 뉴스에 따르면은 이제 국회에도 내가 나갈 수도 있다. 내 예. 다리가 지금 너무 아프지만 내 못 참겠다 나간다. 네, 그러니까 제가 뭐 하루에도 서너 차례 그 명태균 씨 와이프 이승은 씨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건강 상태는 매우 안 좋아요. 그래서 다리가 무릎 수술을 했는데 이게 그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약 15도 정도 각도로 틀어져 있다는 것이고 네. 그래서 최대한 치료를 받고 걸어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 국회에 나가겠다.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 국회에 나갈 뜻이 일체 없다라는 주장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공익제보자 신고도 하고 싶고 국회에 나가서 증언도 하고 싶고 뭐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깝대기를 베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당신들의 선거를 위해서 이토록 다리가 틀어지도록 도와주고 애를 썼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한다는 게 뭐 사기꾼? 맞습니다. 뭐 이런 말을 나한테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받아먹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는 모르겠다라고 딱 꼬리 자르고 모르는 네. 척하고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들 이런 배신감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단장님. 네.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네. 어느 정도 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수사로 이어져서 처벌까지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수사. 우선 수사가 저희가 지난주에 그 국수본에 다녀왔습니다. 예, 그러셨더라고요. 국수본과 서울경찰청. 네. 이제 창원지검이 중앙지검으로 보냈잖아요. 네. 그래서 중앙지검이 이제 수사하겠다고 또 이야기하지만 못 믿을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도 거기 차장 검사를 비롯해서 수사할 것을 저희가 촉구하고 있고, 음. 그래서 경찰청에 가서 국수본에 저희가 서울경찰청하고 약 7건, 8건 정도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에 독자적으로 법적 조치한 것은 김영선에게 네. 장관 자리, 공기업 사장 자리를 거래했잖아요. 요거는 이제 2024년 총선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후보 매수죄. 네. 가장 최근까지 거래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후보 매수죄를 딱 들고 저희가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고발 냈습니다. 하셨죠. 내면서 국수본부장을 만났습니다. 네. 이 모든 것 다 수사 제대로 해라 아. 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국수본에서는 저희가 간다고 하니까 내용을 쭉 훑어봤고요. 아시는 얘기처럼 신용환 네, 교수가 교수. 말하는 그 예화랑 불법 선거사무소는 독자적으로 수사가 계속 잘 진행되고 있고 네. 의미 있는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수사는 창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있으니 먼저 한 곳으로부터 자료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한 자료를 요구하면 잘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줘야죠. 네. 그래서 줘야죠. 그래서 네. 저희가 중앙지검과 검찰청에 줘야 한다. 줘라. 기본 자료를 복사해서 주면 됩니다. 그러면 경찰청도 수사하고 네. 서울중앙지검도 수사하고 네. 창원도 수사하고 전부 다 수사해라 이겁니다. 네. 수사하고 저희는 그 상황에서 특검을 또 만들어가지고 네. 놨으니 너희들이 수사한 거 우리 수사기관이 수사한 거 다 보겠다. 그리고 여기서 축소 은폐한다면 특검에서 다시 수사 들어갈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망을 깔아놔서 전체가 다 수사하게끔 지금 하고는 있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자료를 좀 더 확보해서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더 숨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네. 김건희 씨의 육성이 나와버렸고 아유, 윤석열 그럼요. 대통령 육성이 다 나왔고 거짓말한 게 다 나왔고 다 나왔어요. 내가 그 뭡니까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인지 모르고 정진석이 공관위원장인 줄 알았다고 다 했는데 거짓말. 걔가 윤상현이 네. 공관위원장이란 말을 딱 하잖아요. 딱 합니다. 그 거짓말이 싹 드러났기 때문에 검찰이 더 수사 안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쪽 저쪽으로 또 공수처에도 법적 조치를 해놔서 그물망으로 쫙 그물망으로. 깔아놨으니까 네. 그래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특검으로 이제 3월 15일 정도까지는 최상목이 최상목. 와, 이것도 거부권 행사 아니야. 최상목이. 근데 오늘 아무 말도 못하는 거 보면 최상목이 오늘 거부권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뭐 숨을 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이에 헌재 결과가 나올 것이고 예. 최상목도 이 과정에서 공범의 의미로 다가온다. 네. 기다려라 최상목. 자, 이 명태균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경찰, 검찰에서 지금 뭐 미진하지만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건 못 믿었잖아. 그래서 이제 특검 통과시켰는데 요것도 최상목이가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네. 심지어 지금 한동훈이
한동훈이도 특검에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거부권 행사해서 국회로 오면은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흉은 최상목이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최상목이 얘기를 한번 더 해볼까 하는데요. 최상목이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잖아. 그렇죠. 이제 해야죠 임명을. 그러면 즉시 해야 돼. 즉시, 그때. 즉시란 단어 빼먹지 마. 즉시. 즉시. 이건 헌법재판소 제 66조 최상목이가 그래서 이게 거부권 행사 지금 한동훈이 요것도 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경찰 검찰에서